자, 오랜만에 진도를 나가는데 오늘 하는 게 2차 함수 내용보다는 고등과정에 대한 2차 함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한 사전 작업하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처음 하는 게 많으니까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듣고, 중요한 건 주말 동안에 노트 정리를 좀 잘 해서 제출해라. 일요일까지 내라. 자기 전. 일요일이요? 오늘 거 안 낸 사람은 새벽에 내는 건 안 됩니까? 자기 전이라 했잖아. 일요일 새벽 월요일. 나안 잘.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기 전에 내라고. 자, 아무튼 결제하러 가야 돼. 잘 봐봐. 뭐? 결제하러 가야 좀 돼. 이따가 해. 어. 자, 일단 책에 잘 언급이 안 돼 있는 내용이라 이거 개념서에도 잘 안 써 있어요. 잘 들어야 돼. 자, 일단 뭐냐면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라는 개념이 있어. 이게 안 나와요. 자, 근데 니네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내용이 생판 처음 하는 거냐? 그렇진 않아. 그래서 기억을 좀 떠올리게끔 내가 좀 유도를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봐라.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게 제목부터 빨간색인 이유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알아야 되느냐? 니네들 수능 보는 그날까지 잘 알고 있어. 왜요? 정말 중요하네. 근데 정말 중요하다 했잖아. 근데 알고 넘어가야 되는 핵심 내용은 5줄 미만이야. 되게 짧아. 알겠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뭐가 중요한지를 좀 얘기를 해줄게. 자, 일단 이거부터 얘기해보자. 니네가 이걸 한번 해봤다 했죠? 이거 언제 했냐면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 공부했지. 네. 함수 공부했을 때 맨 마지막 단원 제목 기억나요 혹시? 네, 함수와 함수가 세 가지. 그렇죠. 잘 알고 있죠.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라는 제목 소단원 이름이 있었어. 정확하게는 그때는 연립1차 방정식이었어. 아, 그럼 이 단원에서 기억나는 거 뭐 있어? 연립일체 방정식이랑 교점. 함수랑 그거예요. 교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그거를 사용해서 풀 수 있어요. 아, 뜻도 느지근하게 대충 얘기하지 말고 정확한 내용이 뭐가 있어? 몰라요. 연립1차 방정식이 해가 뭐라고 했어? XY. 교점의 좌표랑 똑같았지. 아, 비슷했는데. 자, 기억을 못하네. 잘 해줄게. 아니, 자, 그래서 일단 그때 당시 했던 건 이거였어. 1차 함수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뭐랑 같냐면 연립방정식의 영화 해가 같다. 이게 중학교 2학년 요 소단원에서 제일 중요했던 내용이었고, 주관적으로 공부했던 거 자 이거 표시할 필요 없고, x는 2라는 그래프 어떻게 그렸죠? 이렇게 맞죠? 그렸죠? x축과 수직하게 그렸어요. 자, y는 2라는 그래프 어떻게 그렸어요? 저렇게. 자, y축과 수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고, 자,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야. x는 2는 x축과 2에서 만나고, y는 2는 y축과 2에서 줄줄이 생긴다라는 것까지 요 두 가지 내용이 노란색 소단원에 있었던 거야. 자, 이걸 했었고요. 자, 이것도 물론 알고는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이걸 왜 떠들었느냐?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를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자라는 거야. 자,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 자, 한 칸당 1이에요. 이거 자, 식을 한번 내가 하나 써왔는데 y는 x-3하고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자, 이거 연립방정식 풀 수 있죠, 당연히. 네. 자, 연립방정식 해를 암산해서 풀어보아라. 뭐 나오면 빨리 암산해. 마이너스 2x는 2, x는 2요. 1이요 1. x가 1이야? 2 아니요? 2지. 1 아니죠? 2지. 2.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지? 우리가 좀잘 뭐. 자, 그럼 이게 뭐라고 공부했어? 교점의 좌표. 자, 그래서 잘 모르잖아. 한번 해보자고. 자, 이거 노란색으로 그릴게. 1차 함수는 그릴 수 있죠. 당연하죠. 자, y절편이 마이너스 3이 이렇게 그리는 거죠. 한 칸당 1이라 했어.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이니까 x의 증가량 한 칸이면 y의 증가량 한 칸이야. 그래서 추가 직선에 지나는 점이 여기여서 그대로 자대로 쭉 그으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고, 됐나? 자, 2학년 거 그냥 그대로 복습하는 거야. 자, 얘를 파란색으로 그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1이니까 저희가 한 칸 그려야겠다. X값의 증가량. 그러니까 y절편 1이야. 자, 이거 x절편 찾아봐. x절편 1이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 지나는.
그거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그리는 거야. 교점 생겼죠? 교점 여기 생겼죠? 자, 교점의 좌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원점입니다. 맞지? 그래서 2, 마이너스 1로 하게 돼야 돼. 우와 자, 되죠? 이게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했던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복습이야. 승현아, 잘 봐라. 잠을 못 자네. 이렇게 피곤해 할까? 잠을 못 잤어요. 자, 잘 봐.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알았지? 자,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수능 때까지 기억해야 된다고 해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야, 니네 수학상 공부했을 때 제일 기억나는 거 뭐야? 복소수. 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건 이 내용이야. 이 제목이야, 이 제목. 오늘 얘기하는 거. 자, 그 정도로 중요한 거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니네가 2단원에서 했던 건 핵심이 이거였어. 중학교 2학년 때 거라고 했죠?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교점이 2, 마이너스 1인 게 나오는 것도 맞지만 매번 그래프 그려서 교점 찾는 게 귀찮기 때문에 새롭게 사실 알아낸 사실이 뭐였느냐? 연립방정식. 교점의 좌표를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말 잘 들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즉 함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연립방정식의 회로서 대신 찾은 거야. 그래프 문제인데 함수 문제인데 연립방정식 즉 방정식 입장에서 푼 거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니네가 했던 건 함수 문제를 1차함수 뭘로 바꿔서 연립방정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했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야.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건 뭐냐면 반대로 가요. 방정식을 함수로 분석하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자, 그걸 이제 얘기할 거야. 방정식을 함수로 바꾸는 건 니네 해본 적이 없어. 왜? 교육과정에서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핵심이 이거야. 방정식을 함수로 바꿔서 푸는 게 고등과정이야. 근데 이걸 요거 갖다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잘 들어. 니네 동치관계라는 거 알고 있지? 같은 의미를 갖는 두 식은 형태가 달라도 의미가 같을 때 똑같이 취급하잖아. 그걸 동치관계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쪽에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의 의미와 여기서 풀어서 해석한 연립방정식이랑 의미가 같은 거라고 봐도 문제 없겠네요. 뭐 찾을 때? 교점 찾을 때. 그래프와 방정식이 동치관계라고. 이해됐니? 네. 정신 차리고 살펴보고. 됐는데, 자, 그럼 이걸 방정식을 함수로 바꿀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잠깐만, 이제 고등과정. 자, 방금 말한 대로 고등과정은 방정식을 함수로 바꿔서 푸는 게 핵심이야. 그럼 뉘앙스를 잘 들어야 돼. 고등학교 때에는 방정식을 함수로 바꾸는 게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공부한 거랑 합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꾸는 걸 해봤잖아. 이거를 1차 함수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부하는 모든 함수 문제가 다 저게 돼. 추가가 된 게 뭐야? 방정식을 거꾸로 함수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뭐가 됐다? 추가됐다. 일단 니네들이 오늘 공부할 때 기억해야 되는 건 함수를 방정식을 함수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자유제대로 바꿔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느끼시고 일단은 자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방정식을 함수로 바꾸는 거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니네가 암산으로 풀었는데 잘 봐봐. 니네 가관법 대입법 할 수 있죠? 네. 그럼 이걸 가관법 말고 대입법을 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지 않니?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하지 않니? 네. 그걸 써볼게. 대입법 하고 대입법.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x는 뭐 나오고 y는 뭐 나오는지 찾잖아. 네. 그러면 이것만 봐. 이건 뭐야? 1차 방정식. 네. 방정식이지. 방정식이지. 그래가지고 x는 2를 찾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거꾸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 넘겨요. 그래프로 물론 넘겨서 푸면 돼요. 아, 네. 내가 말했잖아. 고등 과정에서는 방정식이 함수가 되는 과정이 추가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걸 얘는 일단 쉬우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걸 굳이 함수의 의미로 재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떻게? 여기다가 이게 보여. 아무데나 y를 넣어요. 잘 들어. 일단 뭐를 해야 되냐면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래프는 y랑 x 문자 두 개 쓰는 건 아니잖아. 근데 얘는 x밖에 없지. y는이 없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 대입법한 게 이거라며. 이거 대입법한 게 이거라며. 그럼 이걸 거꾸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게 연립방정식 대입법에서 만들어진 식인데 어떤 연립방정식 대입법에서 만들어졌을까를 거꾸로 찾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되게 쉬워. 이게 답이 나와 있잖아. y는 x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함수죠. 이거 하나하나만 봤을 때 1차 함수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파란색 식이 뭐였어? y는 파란색 어디 갔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 그게 여기 있어. 뭐만 없어? y는만 없지. y는만 없지.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없애버리고 y는이라고 이렇게 하나 써. 다 같네요. 그러면 손바닥으로 잠깐 여기를 가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 맞죠? 맞죠? 연결고리 짓고 있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노란색 식은 y는 x 마이너스 3이지. 그럼 x 마이너스는 여기 있잖아. 그럼 뭐만 없어? y는이 없지. 그래서 우변에다가 마찬가지로 y는이라고 이렇게 써. 중간 눈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얘는 없애버리는 거야. 맞아. 그러면 방정식이 함수로 바뀌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만들어져요. 물론 얘랑 얘를 세트로 묶으면 연립방정식은 맞지만 각각만 놓고 봤을 때는 1차 함수식인 거 맞죠? 그래서 방정식을 함수로 바꾸는 과정에 이런 과정을 겪게 돼요. 끝이에요, 다시 그게? 정리해줄게. 쉬운데? 다시 정리해줄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 그래서? 눈을 없애버리고 신생만 보면 1차 방정식인데 눈으로 넣는 좌변에다가 는 y 쓰고 우변에다가 는 y 써서 각각을 함수로 바꾸는 거야. 1차 함수지만 어쨌든 함수잖아 얘들아. 알겠어요? 지금 말한 거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거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냐? 좌변, 우변을 따로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는 y를 써가지고. 그럼 어떤 모양이 만들어져? 연립방정식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y는 이라는 무슨 식이야?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이 된다.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 된다라는 거야. 네. 알겠어요? 여기까지. 네. 괜찮죠? 괜찮아요? 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은 뭐를 한다? 함수면 당연히 그래프는 잘 그려야 되거든. 그래서 파란색하고 노란색을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근데 이미 앞에서 그려놨지. 여기다가 했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한다. 이미 정확하게 그렸어. 자, 그래서 파란색 그리면 이런 식으로 아까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죠. 복잡한 것 그래서 교점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랑 같다? 방정식의 해와 같다라고 해서 아까 6,-1입니다 라는 걸 확인했지. 그렇지? 자, 그래서 저걸 뭐지 뭐 하려고 하고 앉아있나라는 의미를 자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쉬운 식가다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라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쉬운 거를 놨지 앞으로 니네가 다루는 식들은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때 이렇게 바꾸는 걸 못하면 풀이가 안 돼 이제. 알겠어요? 풀이가 안 돼요. 그리고 단원이 지금 2차 함수잖아요.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를 2차 함수까지만 하고 안 쓰느냐? 그게 아니라고. 내가 고3 때까지 알아야 된다. 수능 볼 때까지. 그렇지? 앞으로 함수 2차 함수 배우면 땡인가? 아니요. 이만큼도 안 했어 아직. 2차 함수는 정말 기초 중에 상기초야. 알았어? 근데 쉬운 함수를 통해서 이런 논리 과정이 있다는 걸 학습을 하고 나중에 복잡한 함수 공부하면 여기서 연습했던 거 좌변, 우변, 는, y 놓고 그래프 그린다 네. 라는 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학습을 하는 거야. 알겠죠? 네. 처음 하는 거니까 어려워서 중학교 2학년 거를 빗대서 설명을 해준 거야. 알겠지?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하자. 어떻게 한다고요? 좌변, 는, y, 우변, 는, y라고 표시해서 각각을 y, x에 관한 함수라고 중간에 눈을 생각하고 없애버려요. 그림을 중간에 는 없애버리고 그림을 그리면 된다 그러면 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이제 고등 과정에 방정식이 함수로 바뀌는 과정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게 왜 바꾸는 거예요? 쉽게 풀 수 있나요? 얘기해 줄게. 네. 왜? 아니 다 필요하니까 맞는 거야. 네. 필요 없는데 굳이 이런 걸 왜 하겠니? 그쵸. 다 얘기해 줄게.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 니네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잘 들어. 3번이어서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은 중학교 2학년 때는 교점의 좌표가 방정식이 했는데 연립 방정식이지. 야, 연립 방정식은 항상 x 좌표, y 좌표 두 개가 나타난다. 맞죠? 연립 방정식의 해라는 걸 공부했기 때문에 니네가 주목한 게 교점에 정확하게 얘기하자. x 좌표, y 좌표를 다 계산했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때 반가운 사실이 하나 있어. 고등학교 때 x 좌표, y 좌표 중에서 x 좌표에만 주목하면 돼. y 좌표는 관심 안 가져도 돼. 물론 필요하면 계산은 해야 되지만 둘 중에 뭐가 중요해? 라고 물어보면 x 좌표. 그게 왜 그런지까지 오늘 얘기해 줄게. 자, 그럼 일단 제가 그렇게 떠드니까 x 좌표 2가 중요한 거보다 일단 좀 느끼고 보자고. x 좌표가 제일 중요하다. y 좌표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왜 그러지? 왜 그러냐면 자, 결국에는 방정식 문제를 이렇게 함수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느꼈네요. 그렇죠? 그러면
잘 봐봐. 니네가 알겠지만 방정식은 이항해가지고 해를 구한단 말이지. 그럼 이항하는 과정상에서 이 형태식뿐만 아니라 얘를 자유자재로 등식의 성질을 써가지고 막 이항하는 과정을 써가지고 식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도 가능해. 쟤를 식을 이항을 해본 거야. 어떻게? x랑 마이너스 x를 지금 이항을 해가지고 자 2x는이라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3을 넘기면 4가 되지. 물론 이거 풀면 x는 2 나와 안 나와? 나오죠. x는 2잖아. x는 2잖아. 근데 뭐를 말해주고 싶냐면 잘 봐라. 연습하자. 굳이 얘는 간단하니까 함수로 바꿀 필요는 당연히 없어.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함수라고 최면을 걸거든. 해를 못 구해. 헐. 최면을 걸자고. 못 구해. 야 방정식의 최대 목적은 해 찾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 뭐 해를 못 구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함수로 바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바꿔 저기?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그림을 그린다 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한다. y는 2x를 그려. 그 다음에 y는 4를 그려. 그리면 자 그럼 그려볼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봐. 어려워. 잘 봐. 자 y는 2x 그릴 수 있죠. 저기 있다. 손칸당 1이고요. x축 y축. y는 2x 원점 지나지. 이렇게 그리고 한 칸 증가하면 두 칸 증가하는 거 맞죠? 기울기 2니까. 그럼 여기 지나는 거 이해됐나요? 쭉 그어요. 쭉 보면 되죠.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1차함수 그림을 아직도 못 그린다. 큰일이야. 알았어? 바보죠. 그래야 돼. 자, 그 다음에 y는 4는 혹시나 몰라서 내가 아까 한번 얘기했지. 이렇게 y는 4는 y축과 교점이 생기는데 4에서 만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면 돼. 자, 그랬더니 교점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 생겼죠 여기.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왜 내가 x좌표만 주목하라고 했는지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잘 들으세요. 교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2,4지. 2,4 교점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자, 근데 교점의 좌표를 보니까 아까랑 다른 점이 뭐죠? 교점의 x좌표는 2라는 사실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근데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4로 바뀌었지. 바뀌었네. 자, 공식이라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돼. 어떻게 식을 표현하냐에 따라서 막 뒤죽박죽 값이 나오면 공식이 아니야. 그건 재미가 없는 거야. 공식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막 식을 이래저래 자유자재로 바꿔놓고 방정식을 함수로 바꾸는 여러 과정을 해보니까 수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오만 짓을 다 해서 x좌표는 안 바뀐다. 오만 짓을 해도 x좌표는 안 바뀌더라라는 걸 확인을 했대요. 좀 무거운 내용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확인하니까 아 y좌표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좀 그렇네. 그러니까 우리 처음 공부했을 때는 x, y 좌표를 다 찾긴 했지만 고등과정 들어왔을 때 교점에 무슨 좌표만 관심을 갖자? x 좌표만 관심을 갖자라고 재정립을 했어. 이건 우리한테 좋은 거야. 왜? y 좌표까지 막 거들먹거릴 필요는 없어. 자, 여기까지 괜찮니?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사실을 이제 좀 정리할게. 자, 그럼 내가 별표 5개라고 하는 게 이제 요거를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그러면 정리합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다. 첫 번째, 교점에 이제 무슨 좌표에 관심 가죠? x 좌표에 관심 가죠. 그게 뭐랑 같아? 아까 이거 풀면 1차 방정식이었고 x 값이 2 나오지 않았니?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교점의 x 좌표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 1차 방정식 통틀어서 그냥 방정식의 하나 같다. 그냥 유식하게 우린 실근이라고 하죠. 됐냐? 별표 5개 중에 최우선적으로 기억내야 되는 명대사는 이거야.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잘 들으세요. 2차 함수 공부한 적 있죠? 2차 방정식 공부한 적 있죠? 뒤에 제목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거든. 이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 잘 들어. 지금 내가 예시로 보여준 건 흰색 식은 무슨 방정식? 1차 방정식. 그래프는 무슨 함수? 1차 함수지. 어렵냐 이게 지금 말한 게? 1차 방정식 1차 함수지. 사수가 하나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로만 바뀌어. 그게 고등과정이야. 근데 논리과정은 얘랑 다를 게 전혀 없어. x좌표만 관심 가지고 전혀 다른 거 없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쉬운 거 갖고 예제 들고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자, 그럼 여기 살을 좀 더 떼죠. 사실 지금 내 그림 3개 그렸잖아. 그럼 통하는 게 이제 이거예요. 1차 방정식 x는 2라는 해가 하나 나왔죠. 근이 하나 나왔죠.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또 뭐랑 같냐면 교점이 여기 하나 나왔지. 그러면 어떤 것도 이끌어낼 수 있냐면 교점의 개수가 뭐랑 같아?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 됐어요? 근데요, 이 두 번째 줄 멘트는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체험한 거야. 왜 그런지 아니? 혹시나 해서 또 얘기하는데, 내가 자꾸 직선을 대해서 자꾸 언급하고 그래프 그리는 거 언급하는 이유는 1차 함수 고등 버전도 있다. 2차 함수 고등 버전은 지금 하고 있다. 아니 그러면 1차 함수 고등 버전을 먼저 해야지 왜 2차 함수 먼저 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고 교육과정에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하겠니? 할 수 없고 1차 함수 고등 버전 두 뒤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따로 있다. 직선의 방정식 단원 처음 듣지 않죠? 직방. 했어요. 네? 이 단원에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름 붙였는지 기억나? 네. 왜요? 1차 방정식이 직선이니까. 네, 뭐 맞는 말이네요.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맞아. 직선의 형태니까. 잘했어. 어쨌든 그때 이런 거 공부했잖아. 두 직선이 평행하면 교점이 있어 없어? 없지. 얘들아 잘 봐. 교점이 없지. 근데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이거 하나하나가 1차 방정식인가 두 개를 세트로 묶으면 연립방정식인데 연립방정식은 해 종류가 어떻게 됐어? 해가 무수히 많을 때, 해가 없을 때가 특수한 경우였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뭐가 있었어? 해가 항상 존재할 때 있었잖아. 저런 식으로 x는 뭐, y는 뭐. 맞냐? 네. 그래서 이 지금 말한 것도 이 마지막 단어는 있었던 거야.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행할 때, 일치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세 개가 있다. 그래서 공부했던 게 뭐였어? 교점이 없으면 연립방정식에 해가 있다 없다? 없다. 교점이 하나 존재하면 그 연립방정식은 해가 얘처럼 하나 존재한다. 중학교 2학년 거라고. 두 식이 일치하면 교점도 겁나 많지. 그럼 교점의 개수가 겁나 많으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도 어때? 겁나 많다. 중2 내용이야. 그거 그대로 쓴 거야.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2차 함수, 2차 방정식 플러스 나중에 니네가 공부할 모든 방정식과 함수에 이게 다 통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두 번째 줄은 처음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기로성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니? 왜 함수에서 방정식 바꾸는 걸 중학교 2학년 때 했는데 이거를 왜 한 걸까요? 내가 아까 이런 얘기했죠. 야, 이거 방정식 해구하기 너무 힘든 너무나 어려운 방정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최면을 걸었지. 해를 못 구하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 함수로 바꿔서 그림을 그렸더니 교점이 나와 안 나와? 나왔지. 2, 4라고 나왔잖아. x가 2라는 거 나왔잖아.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방정식을 푸는 도구로서 그래프의 힘을 빌릴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자, 그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걸 공부한 이유는 결국엔 이거라는 거다. 어떤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잘 들어. 방정식의 근을 찾기가 곤란해. 너무 어려운 거지. 그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함수로 바꿔서 쓰겠다라는 거야. 함수를 좀 써먹겠다라는 거야. 누나 메시지 그래서 써도 될까요? 함수로 바꿔서 해결하겠다라는 거야. 자, 근데 좀 처음 하는 거니까 설명을 좀 덧대줄게요. 얘랑 연장선에 있는 건데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곤란하다는 뜻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자, 잘 들어봐봐. 진짜 수학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거. 어떤 겁나 복잡한 3차 편미분 방정식 이런 게 있다 생각해보자. 대학 수학 때 한다는데 난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편미분 방정식은 미래를 예측하는 방정식이에요. 예를 들면 준하가 2년 동안 나랑 수업을 했는데 네, 준한테 메시지 언제는 왔어요. 숙제를 해오고 언제는 숙제를 안 해오고를 규칙성을 따져서 함수를 만들었어. 내일 그래서 숫자를 대입하면 박준하는 이날 숙제를 안 해온다라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멋있다. 편미분 방정식 진짜 있어. 나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금융 뭐 펀드 매니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데서 직접 식을 설계해가지고 무슨 주식 같은 거 미래 예측하는 걸로 쓰는데 근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서 식은 세워놨는데 방정식의 해를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로봇한테 그럼 무슨 얘기야? 그거 하나 풀면 미래가 예측되는 거고 심지어 어느 정도로 미래하지 않아요? 90% 확률. 그거 풀면 수학 박사가 돼요. 아 되겠다. 나라에 돈이 나와. 쌤이 해봐요. 그걸 증명식하면 못하니까 이러고 있지. 아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거란 말이야. 자, 말이 그런 거야. 자, 그러면 현실적인 게 뭐야? 어떤 겁나 복잡한 편미분 방정식을 풀라고 내가 도전을 내밀었어. 네. 도전장을 내밀었어. 근데 생각해보면 해를 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방정식이 해가 없는 애라고 생각을 해볼게. 근데 풀라고 교점이 하는 없어요. 사람은 잘 들어.
이 방정식을 풀라고 했던 사람은 해가 없는 것도 모르고 자기 인생을 정말 다 투자하면서 몇 날 며칠 이것만 풀고 앉았을 거야. 그래서 천민이가. 거의 늙어 죽기 직전에 해가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개 같다. 그렇지, 정확한 표현이다. 개 같죠. 왜? 해를 못 구했잖아. 뭔가 나오길 바랬는데 안 나왔잖아.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방정식은 해를 못 미다 라고 찾는 게 목적이고, 심지어 해가 무수히 많다도 의미가 없어. x는 뭐? 라고 겁나 복잡한 숫자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방정식의 목적이야 얘들아. 그랬는데 그럼 잘 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게 이거라는 거야. 자, 내가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이거 풀기 겁나 곤란하면은 그래서 그리면 된다 했지. 함수로 바꾸면 된다 했지. 자, 어떤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곤란한데 이걸 살을 덧댄다고 했다.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도구를 언제 공부했냐? 방금 2차 방정식 때는 판별식을 공부했죠? 네. 기억나죠? 판별식을 공부했는데 그건 2차 방정식에서만 쓰는 거잖아. 네. 3차 방정식은 없어 그렇고. 네. 그래서 판별식은 2차 방정식 외에는 못 쓰니까 한계가 좀 있는데 얘는 어때? 범용적이야. 다 쓸 수 있어. 우와. 어떤 겁나 어려운 방정식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걸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못 푸니까 일단 이게 해가 존재하나 안 하나 확인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정확하게 이렇게 몇 컴마 몇입니다라고는 안 지킬 수는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교점의 개수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똑같다며. 그럼 어떤 겁나 복잡한 그림을 막 그려봤더니 교점이 두 군데에서 생겼어. 그럼 이거 해가 두 개다. 그렇지, 해가 두 개이구나. 그럼 이 겁나 복잡한 방정식은 뭔지 모르겠다만 해가 있긴 있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뉘앙스인지 알겠어요? 방정식은 실근이 존재해야 들리는 거라고. 알겠어? 무슨 말하는지. 실근이 뭐였어? 실수값을 갖는 근이었죠. 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까지 알고 넘어가자. 방정식이 겁나 복잡한데 해가 있나 없나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서 판별식은 너무 범위가 좁고 이 방식을 써서 풀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서 뭐를 찾아? 교점을 찾아. 교점. 그래프의 교점 존재. 자, 자리가 없어. 여부 확인을 하면 되더라. 왜? 교점의 개수가 방정식의 해의 개수랑 똑같아. 확인했어요 우리.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주황색 글씨는 결국엔 방정식이 너무 어려우면 함수로 바꾸겠다라는 거였죠? 그게 뭐야? 방정식이 너무 어려우면 함수로 바꾸겠다라는 고등 과정의 새로운 시선이야. 근데 중학교 때 모두 공부했어?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 이미 공부했죠? 자, 그러면 말로 할게. 이걸 반대로 바꿔도 되는 거야. 함수를 풀어야 되는데 함수의 교점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방정식으로 바꿔도 돼.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 그럼 어떻게 할까? 아까 해봤잖아. 함수 두 개가 있는데 교점을 찾고 싶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 대입했지.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를 대입했지. 대입법했지. 그대로 하는 거야. 대입법 하듯이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까지 써주고 몇이냐? 준호한테 메시지 왔어요. 보면 안 줄 돼. 때가 안 되냐? 자, 좀 더 할 거야. 잘 봐봐. 이거는 방정식을 함수로 바꾸는 거였고 겁나 어려운 자 함수를 풀기가 곤란해. 준호 백신 맞아서 어지러운데 가도 되냐고 물어봐요. 뭐라 그래? 쉬어보라고요? 지금 출발했대요. 뭐라 그래? 말 걸지 마. 뭐겠지? 말 걸지 마. 수업이나 듣고. 자, 함수를 풀고 싶은데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 힘들어. 미치겠어. 그럼 어떻게 한다? 대입법 교점이 있는 애 본다. 대입법 통해서 어떻게 바꿔? 방정식으로. 자, 이렇게 방정식으로 바꾼다라는 거. 알겠죠? 결론 저기에 있는 2번 네모는 방정식을 함수를 방정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고등과정까지 재해석을 한 거다. 알겠지? 알겠죠? 자, 이렇게 바꾸는 과정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해. 고3 때까지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았냐? 자, 그러면 그 다음 원래는 잘 들어. 다음 과정이 뭐냐면 설명하는 게 우리
2차 방정식 할 때 절대값 기호 포함한 방정식 풀어봤죠? 기억나니죠? 얘들아 집중 좀 해. 어려운 거 하니까 좀 힘든 건 아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보다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쉬워지지는 않아. 현실이 그렇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직선. 어려운 거 나오면 맞서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 돼요. 파이트. 알았지? 발라버려. 자, 그럼 다음 거. 다음 건 뭐 할 거냐면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은 풀어봤잖아. 2차 방정식 때. 근데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 왜요? 그거까지 해보실 거야. 자, 근데 그래프 그리는 게 좀 어려워. 자, 제목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자, 근데 참고 이거는 우리 교재 없어. 그래. 바이블에도 없고요. 앉아. 거기 앉아. 바이블에도 없고요. 그 RPM에도 없어요. 이거 문제 안 원래 나와요, 어디 그러면? 나오냐면 수학 하에 나와. 문제 안 나와요?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건 노트 정리로 땡이야. 아. 그래서 원래는 내가 집에서 영상 보고 써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어려워서 그냥 오늘 한번 이게 뭐지?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래프라 그랬잖아. 그래프 못 그려서 못 푸는 일이 생기면 안 돼. 어떤 함수 문제든 그래프를 못 그려서 못 푸는 일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거 교육과정에 나오는 거야. 안 빠졌어. 가우스도 있었는데 가우스 수업한 적 없죠? 그럼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수업 안 했다. 니네 보고 영상 보고 써오라고 한 적도 없다. 그건 안 나오니까. 그거 없어도 시험 문제 어려운 거 많아. 그리고 내가 고등 시험지도 보니까 가우스 수업을 한 학교 아니면은 시험 문제 내지도 않아. 서울 한 수업을 학교가 한 있어요? 있긴 있어. 교과서 나와서? 아니 따로 수업한 거야. 아. 절대값 설명하면서. 야 나도 이번에 니네 똑같이 해주려다가 안 했어. 왜요? 절대값은 책에 나오니까 한다고 대신. 네. 가우스는 그냥 읽을 거리로 있어. 근데 심화 교재는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니네가 나랑 이거 할 일이 생기면 오늘 빠져. 나중에 복습했을 때 내가 따로 설명을 한번 해주긴 할 거야. 자, 어쨌든 보아라.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2차 방정식 할 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쓸 때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 네?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풀 때 접근 과정상 제일 중요했던 첫 시작이 뭐였냐? 절대값을 네? 범위 나누기였죠. 뭐 x가 0이거나 기억이 안 나시죠? 뭐가요? 잘 봐라. 이건 쓰지 마라. 미리 알려주셨다. 어떻게 풀었어? 이거를 첫 x가 번째,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식을 꺼내야죠. 대입했을 때 뭘 꺼내? 꺼내는데 사전 작업이 뭐였냐면 사전 작업.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대입했을 때 는 0을 만드는 x값을 찾으라고 했지. 는 0을 만드는 거예요. 0 대입하면 0되죠. 아. 1 대입하면 0되죠. 기억나는데 말이.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0하고 1 나왔지. 그 네. 다음에 어떻게 했어? 범위 나누기를 이제 꺼내요 이제. 1과 0 라인 기준으로 다음에 꺼내. 0보다 자 이제 순서를 반대로 쓰긴 했지만 전체 모든 실수 범위에서 봤을 때 0과 1이 모든 숫자의 기준점이야. 네. 그럼 0과 1을 경계선을 그었더니 땅 세 군데로 쪼개진 거지. 그 세 군데 쪼개진 땅을 범위를 나누라고 했었어. 어떻게? 0보다 작을 때. 다 했던 거야. 심지어 범위 나누기 할 때는 목당장 선생님은 노란색으로 필기해줬어요. 자 이건 이해만 해. 쓸 필요는 없어. 풀진 않을 거야. 자 x가 0보다 작은 땅 첫 번째. 두 번째는 0하고 1 사이 숫자. 0하고 1 사이. 자 내가 설명할 때 0보다 작고 0보다 크니까 0은 지금 빠졌지. 네. 그 0은 어디다 쓴다 했어? 상대적으로 범위가 큰 숫자가 있는 쪽에다가 붙인다고 했어요. 0보다 작다가 얘가 숫자가 크죠? 맞냐? 그래서 여기다가 쓴다고 해서 이유는 관례. 관례. 여기다 써도 상관없다고 했어. 왜?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똑같이 따라했을 뿐이야. 상관없어. 그냥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세 번째 땅 어디야? 여기지. 저기. 지금 말하는 거 다 복습이야. 잘 들어보고. 세 번째 땅 어떻게 돼? 1보다 클 때. 자, 1보다 클 때인데 마찬가지. 여기 1보다 작다고 여기 1보다 크다니까 1이 빠졌죠. 그럼 어디다가 써? 큰 땅에다가. 여기다가 같은 거 쓰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야죠.
0보다 작을 때 절대값의 부호를 따졌어. 잘 봐. 0보다 작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x라는 식은 음수지. 0보다 작으니까.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음수일 때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부호는 어떻게 돼? x가 음수면 x 마이너스 1의 부호는 어떻게 돼? 음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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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첫 번째 절대값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그래서 식이 이렇게 만들어. 잘 봐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3이니까 넘기면 얼마니? 3이지? 네. 맞냐? 자 그럼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해가 나왔어. 마지막에 뭐 했는지 기억나네? 앞에 잘 보시오. 성아 잘 봐라. 마지막에 뭐 했냐고요? 마지막에 뭐 했어? 몰라요. 한 명도 기억 안 나네? 마지막에 뭐 했냐 전부 다. 이게 해가 되나 안 되나 검증했죠. 저기 넣어요. 어떻게 검증했죠? 넣어서 하는 게 아니었고요. 빼요. 그래서 x 마이너스 선생님이 1 말씀하시길 x 마이너스 1 플러스 x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전제 조건이라고 하셨어. 꼴초 기억나? 꼴초? 네. 앞뒤가 안 맞으면 하나밖에 꼴초라고 했잖아. 맞지? 뭐가 꼴초였어?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하고 해를 구해봐라고 했더니 이게 나왔어. 네. 0보다 작아 안 돼? 아 맞다. 작지? 그거였구나. 0보다 작으면 맞죠? 해죠. 그러면 맞아 하고 넘어가는 것까지 1번이다.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어. 넘어가야죠. 기억나니 이제 조금씩? 네. 자 그럼 얘도 똑같이 하는 거야. 으. 그냥 형태만 얘기하려 했더니 표정이 보니까 1도 기억 안 나는 거죠. 기억나요. 잘 보세요. 그러면 0하고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 잘 부호가 안 따져지면 그냥 숫자 대입하는 것도 아직은 괜찮다 했잖아. 네. 단 조심해야 되는 거. 0하고 1 경계선에 있는 숫자는 대입하지 말라 그랬다. 부호가 헷갈려지기 때문에 2분의 1 들어가지. 2분의 1 넣어봐. 양수지. 2분의 1 넣어봐. 음수지. x-1 음수잖아. 그래서 음수 양수니까 첫 번째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지만 두 번째 절대값은 양수가 나왔으니까 절대값 밖으로 그냥 탈출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는 3가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 없어져요. x가 날아가죠? 그럼 안 0 되죠, 곱하기 그러면. x가 되는 거야. 왜? 개수가 0이니까 숫자는 어떻게 돼? 3이지? 이거 해 뭐예요? 몰라요. 해가 없다죠? 네. 언제 했어? 항등식 때 했잖아. 해가 없다. 불능 기억나? 나 네 불능. 맞다. 불능. 부정 불능 때 그 불능이죠. 불능 형태 어떻게 됐어? 0 곱하기 x는 0 형태일 때 이렇게 했었지. 아 0이 아니다. 0 아니 얘는 이건 해가 없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해가 없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체크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얘는 그냥 넘기면 돼. 자 자리가 없어서 이거 해놨습니다. 잘 봐라. x가 1보다 크다면 크거나 같다면 1보다 큰 숫자 대입해서 부호를 따지라고. 1보다 큰 거 2 넣어봤어. 2 넣으면 양수지. 네. 2 넣으면 양수지. 둘 다 양수지. 절대값 둘 다 양수지. 네. 둘 다 양수면 어떻게 돼? 그냥 튀어나와. x 마이너스 1 플러스 x는 4 2x는 3 오. 자 그럼 2x는 5니까 x는 얼마야? 2분의 5 맞아요? 네. 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이내가 계산한 2분의 5가 어디 범위 안에 들어가는 x1보다 크다에 넣어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죠? 그럼 네. 얘도 해다 아니다? 맞다. 이렇게 3단계였죠. 자 여기까지가 그 2차 방정식 때 했던 건데 이걸 왜 다시 보여줬느냐? 중요하니까. 함수 중요한 것도 맞지만 절대값 비호 포함한 그래프 그릴 때 이 계산 과정이 똑같아. 오. 저는 그거 잠깐 하나 보여주고 했다가 뒷과정을 마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근데 x에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넣어봐. 0이 0 나오잖아. 내가 뭐라 했어? 숫자 대입하는 건 편법이긴 한데 뭐가 목적이었어? 구하는.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지는 게 그럼 목적이야. 1을 넣으면 안 되네. 0이 나오면 부호를 따질 수 없잖아. 어. 그러니까 넣지 말라고. 편법이야 그거. 편법. 자 알겠냐? 그럼 이 과정을 왜 보여줬느냐? 그리고 나는 이걸 자꾸 수학상 하고 있는데 아니 수학 하에 나오면 수학 할 때 하면 왜 수학상 이제 하고 있는 마당에 이거 맞아요. 먼저 하세요? 라고 반감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중요하니까고. 그리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을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함수 공부하면서 이걸 안 하잖아. 절대값 포함한 방정식 푸는 거 다 까먹죠. 이미 시험 기간 지나고 나서 다 까먹었는데 미래이 수학화를 그래도 몇 달 뒤에 할 텐데 어? 한 달 지나서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 현실에 수학화 함수 공부할 때 하게 되면은 기억 퍽이나 나겠다. 안 나죠? 1도 안 나지 그때는. 꼴초도 기억 안 날 거야. 나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중요한 것도 있지. 알겠지? 이건 나의 주관적인 의견 때문에 하는 거야. 해놓는 게 좋다. 우리 나중에 또 할 거야. 설명 또 해줄 거야. 자, 그러면 방금 방정식 푼 방식대로 그림을 한번 두 개만 그려볼게. 자, 봐라. 이거 오늘 해주는 거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심화 문제 풀 때 정말 도움 많이 돼. 알아두면 정말 좋아. 꿀팁까지 다 얘기해줄게. 정말 초간단한 것부터 한번 그려볼게. y는 x 그릴 수 있지? 그럼 여기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이거 그림 어떻게 그릴까 한번 생각해보자. 자, 방정식 풀 때랑 똑같이 한다 그랬다.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했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대입했을 때 능력 만드는 x값을 찾으라고 했지. 똑같아. 지금 얘기한 거랑. 뭐 대입하면 0대? 0 대입하면 돼. 그래서 기준 숫자는 0이야. 마, 하지마.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0 기준으로 세상 모든 숫자를 나눠. 그럼 0보다 작을 때와 클 때 땅이 두 군데로 쪼개지죠. 두 군데로 나눠. 방정식하고 똑같아. 차이점이 없어. 자, 그럼 첫 범위는 0보다 작은 땅. 두 번째 범위는 x가 0보다 큰 땅인데 소외받은 0은 어디다가 집어넣는다고? 큰 범위에다가. 똑같지 아까랑? 자, 그럼 식 정리하는 것조차 똑같다. 자,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x라는 식은 정체가 부호가 뭐예요? 음수요.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갈고 나오면 돼. 네. 그래서 저 식은 y는 마이너스 x라는 식으로 바뀌어. 똑같아. 차이점이 없어. 얘는요? 0보다 크거나 같다지. 네. 그럼 양수잖아. 네. 0보다 큰 숫자 대입하면 1, 2, 3, 4, 5, 6, 7, 8 다 양수잖아. 그러니까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탈출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는 y만 붙었지 풀이가 완전 같다 오게 되나. 정신 차리고 잘 돼.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겠네. 그럼 그림은 어떻게 그려? 멋있게 못 그려요. 어떻게 그려요? 잘 봐. 그리고 처음 하는 거야 이거는. 야, 첫 번째 나의 질문. 이거 대답하면은 5만 원. 햄버거 사줄게 진짜. 함수를 공부한 중요한 목적이 뭐니? 아 아빠가 말했는데. 저 알아요. 여러 가지를 해가 많으니까 그거를 한 번에 선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정답. 햄버거 사주시죠. 사줄게. 그 뜻이라고? 진짜. 해를 표현하는 게 숫자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프라는 도구를 활용하기 시작한 게 함수의 시작이에요. 잘 들어. 그래서 내가 1차 함수 처음 공부할 때 직선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 직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지. 점들의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인데 그 점의 정체는 무수히 많은 방정식에 해라 그랬죠. 예. 이게 기억나야 된다고. 자, 내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이 그래프도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 있는 거야. 네. 잘 봐. y는 마이너스 x 그려요, 못 그려요? 그려요. 못 그리면 슈퍼찐 따져.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보세요. 이거죠. 네. 이거죠. 자, 저 y는 마이너스 x 노란색으로 그릴게. 네. 잘 들어. 내가 지금 점선처럼 그렸지? 무수히 많은 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표현한 거야, 얘들아. 그러면 무수히 많은 방정식의 헤드를 모아놓은 거 맞지? 네. 근데 다 그리면 안 돼. 이유는 아까 내가 방정식의 딱 찾아냈을 때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이 전제 조건, 이 범위 안에 그 해가 들어가지 않으면 방정식이 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그랬지. 그럼 똑같아. 여기 있는 애들이 몽땅 다 방정식의 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와. 어떤 최종 통과 과정을 겪어야 되냐면 x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 다시 말하면 이 점들은 몽땅 다 x좌표가 존재할 거 아니야. 잘 들으세요. 여기 아래만 딱 긋는 거죠. x좌표가 0보다 작아야지만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네.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까 해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거랑 똑같지? 네. 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면 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0보다 작아야 돼. 뭐가? 좌표가, x좌표가. 그럼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x좌표가 0이 아닌 녀석들은 어디 있냐? 반띵 원점부터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애들은 다 양수죠. 네. 그럼 얘네들은 해가 아니지. 네.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돼 안 돼? 없애버려요. 안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노란색으로 그린다 했잖아. 여기만. 아이고. 자, 원칙적인 풀이를 해야 되니까 원점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y좌표가 들어가요. x좌표가 0이면 안 되잖아. 0보다 작다만 된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부등식 해고할 때 비워놨는데. 붕 없으면은 빵꾸 뚫었지. 맞다. 기억나? x는 2보다 크다면은 저렇게 해야 x는 돼요? 2보다 크면 이렇게 그리죠. 그렇게 안 하면 틀려요? 네, 틀려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그려. 일단 자 원칙적인 풀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늘 첫날이니까 완전 FM대로 원칙적인 것만 하는 거야. 나중에는 좀 빨리 그리는 것도 해줄 거다. 잘 봐라. 그러면
아니 하나 안 그렸잖아. 나 이거 파란색으로 그릴 건데 똑같다? 야 y는 x 그릴 수 있지. 반대로 이렇게. 이게 그리면 되잖아. 근데 0보다 커야 돼요. 자 이번에 x 좌표가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 여기 그렇죠. 밑에를 있는 없애버리고 동그라미 그대로 놔둬요. 방정식의 해 후보 중에서 그리면 안 되는 건 x 좌표가 음수인 애들은 안 되지. 네. 그러면 3, 4분면에 찍혀있는 애들은 다 없애버려요. x 좌표가 음수잖아. 없애버려요. 이해됐어요? 자 이번에는 원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네? 얘들아 들어가죠. 이번에 원점 들어가야 안 들어가? x 좌표가 들어가죠. 0이어도 상관없잖아. 그런 그렇기 때문에 원을 원점 포함해서 저- 이렇게 그리면 돼. 두 개를 같이 그려야 될 때 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색칠했잖아 색칠. 아, 그럼 포함된 거야. 누구에 의해서? 파란색 그래프에 의해서. 자, 어렵죠? 그런데 어려워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풀이 과정이 방정식과 다른 게 거의 없다라는 거. 알겠냐? 그래서 눈이 얘기하지만 절대값 방정식 못 풀었던 사람은 그림도 못 그려. 빨리 그리는 것만 외워서 된단 말이야. 그게 현실이야. 고등학교 때. 알겠나? 자,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됐어? 내려왔다가 원점에서 툭 꺾이는 이상한 그래프가 만들어졌죠? 네. 자,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 절대값 그래프는 명목상 봤을 때 두 개의 식이 퓨전된 거야. 합쳐진 거야. 알겠어요? 자, 절대값 그래프가 다 이런 형태예요. 복잡하면 어떻게 될까? 식이 아까 우리 내가 차수가 예시로 올라오겠죠? 방정식 보여줬던 거 보니까 식이 3개였지. 아까 잠깐 우리 풀었다 지운 거 있잖아. 아, 네. 그처럼 방정식뿐만 아니라 함수도 범위가 3개로 나눠지면 그에 맞춰서 그래프도 3개가 보여. 그럼 여기 색깔이 하나 더 추가돼. 그럼 더 어려워지겠죠. 자, 됐느냐? 그래서 그거까지 하고 쉴 거야. 잘 보세요. 아이씨 하지 마. 아니 아이씨를 안 했어요. 약간 야 오늘 하는 거 1도 빠짐없이 다 알아야 된다. 네. 아니냐? 노트 정리 한 번 더 여는 걸로 안 돼. 완벽하게 다 알고 있어. 그냥 빽빽이 다 외워. 그 정도로 중요해. 알았죠? 자, 봐라. 하나만 더 쉽게. 절대값 비율을 하나 포함해봤어. 하나 추가했어. 자, 그러면 방정식처럼 똑같이 푸는 거야. 처음에 뭐 하라고 했어요? 범위를 나누라. 뭐를 기준으로?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을 대입했을 때 0만 되는 x값 기준으로. 맞지? 네. 그러면 1번 땅, 4번 땅 기준으로 모든 숫자를 세 군데로 쪼개는 거. 맞죠? 그러면 첫 번째 범위는 1보다 작은 거. 두 번째 범위는 1과 4 사이. 4보다 클 때. 근데 등호는 큰 쪽에다가 쓴다. 얘보다 얘가 범위가 숫자가 크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어. 세 번째는 4보다 클 때. 지금까지 한 거 방정식과 똑같아요. 등호는 큰 쪽에다가 붙인다. 자,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식 계산을 합시다. 어떻게 한다? 1보다 작을 때는, 자, 헷갈리니까 그냥 1보다 작은 숫자 0을 대입해 볼까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둘 다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요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10을 정리하면, 자, 마이너스 2x. 얼마? 플러스 뭔가요? x는 이번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1하고 4 사이 숫자 넣어봐. 2 넣어볼게. 2 넣으면 양수죠. 네. 2 넣으면 음수죠. 그래서 앞에 것만 양수고 뒤에 건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 마이너스 그럼 x 이렇게 플러스 되지. 이거는 0, 자, x가 x 날라가죠. 0이네요. 네. x 날라가죠. 그럼 y는 5, 5요 5 3이요 4요 3이죠 3? 자, 이렇게 되지. y는 3 네. 그림 그릴 수 있지? 그런데 3 그릴 수 있죠. y는 3. 자, 세 번째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대. 4보다 큰 거 넣어봐. 5 넣어봐. 5 넣으면 4고 5 넣으면 1이지. 양이요. 둘 다 양수지. 네. 둘 다 양수지.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나와. 그냥 나와. 여기를 계산하는 거 계속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방정식과 다른 거 없다고. 그럼 2x 마이너스 5 맞아요? 그럼 잘 봐라. 1차 함수죠? 1차 함수죠? 네. 중2 마지막 단원에 했던 그 녀석이죠? 그림 다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니 4는 부호를 판별하기 위해서 넣는 게 아니라 경계선에 있는 숫자는 그렇지 않는다니까. 4 넣으면 빵이 되니까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고. 그렇구나. 얘가 아까 얘기했죠. 자, 아까 그럼 내가 이제 뭐- 이걸 그림을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 야. 그려볼게. 똑같이.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이거 쉽게 잘 봐.
첫 번째 범위에 있는 거 그냥 이건 흰색으로 그려. 마이너스 2x 플러스 5 그림 그릴 수 있죠. 너무 쉽죠. y절편이 5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그려지지. 네. 그래서 그냥 대충 그렸어. 이렇게. 자, 근데 저 그래프 마찬가지야. 다 그릴 수 있어? 아니요. 못 그려요. 왜? x좌표가 1보다 작을 때에만 그릴 수 있어. 그게 방정식의 그럼 저기를 아예 다 없애버려. 긴 자, 부분. 그럼 일단 뭐를 찾냐면 이때는 x가 1일 때 도대체 무슨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이 점들을 지우고 어디서부터 살릴 수 있는지 모르잖아. 내가 대충 그렸잖아. 네. 여기 1이 여기 있는지 모르잖아 지금. 네. 그래서 1을 대입해봐. 1 대입하면 뭐 나와? 3 나오지. 네. 3 나오지. 그리고 x절편을 혹시 모르니까 계산해봐. x절편 2분의 5. 2분의 5죠. 2분의 5보다 아까 뭐였어요? 3이요. 1은 더 왼쪽에 있잖아. 네. 여기 2분의 5잖아. 맞지? 그래서 1이 한 여기쯤 있으면 1 대입하면 뭐 나온다 해서? 3이요. 3 나온다 했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 나머지 다 지워. 하나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지워, 여기 지워. 아래 1보다 지워. 작을 때에만 쓸 수 있으니까 x좌표가 1보다 작은 점들은 요 녀석들이죠. 요 녀석. 네. 요 녀석들은 오른쪽에 찍혀 있으니까 x좌표가 1보다 크잖아.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살리는 건 여기까지만 딱 살리고, 자, 원칙적인 동그라미. 풀이 아. 1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들어가죠. 1보다 동그라미. 작다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야. 아유. 두 번째, y는 3을 그려야 돼. y는 3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가까운 사실이 있어요. 자, y는 3 이렇게 그리는 거 알지? 있었지. 여기 그리는 거 알지? 서아야 앞에 잘 봐라. 수업 시간에 집중하라고 했다. 딴짓하지 말고. 야, y는 3을 그려야 되는데 반가운 사실이 있어. y는 3이 지나가는 자리가 어디였어? 저기 있다. y축과 3에서 만난다며. 그렇다. 그럼 여기 지나가지 않아? 네. 그랬더니 이 빵꾸를 지나가네.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일단 지나가면 표정 어떻게 해야 만들 때 돼요? 잘 봐. 이렇게 그려져. y는 3은. 근데 똑같아. 다 그릴 수 있어? 다 써먹을 수 있어? 아니요. 요 범위만 쓸 수 있는 거야. 1부터 4까지만. 자, 그러면은 1은 범위에 들어가. 어떻게 자르지? 그냥 1부터 들어가니까 노란색 그래프의 시작은 빵 색칠해야 돼요. 이 지점이 색칠이 되면서 시작인 거야. 왜 색칠되는지 알겠죠? 1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그래서 4까지 그리고 그려지는데 거기다가 동그라미 지워야 언제까지 그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4 직전까지. 자, 그럼 4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럼 대충 한 여기쯤 4 있다고 그냥 표시만 해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저 노란색 직선은 4는 포함이 안 되죠? x좌표 4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빵꾸 뚫리는 거야. 자꾸 내가 이렇게 빵꾸 색칠하는 거 자꾸 뭐야? 방정식의 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알겠니? 알겠니? 자, 그럼 여기까지 표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황색으로 그려볼게. y는 2x-5인데 신기한 일이 또 생겨요. 뭐지? 얘네들이 꺾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가 연결은 돼 있지 않냐? 근데 네. 얘도 연결돼요. 연결되니까 나 어떻게 확인하냐면 의외로 쉬워. 연결돼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교점이 생겨야 되는 거야. 연결고리. 이 점의 좌표는 알죠? 4,3. 대입해봐. 3은 3. 나오지? 네. 예를 들어 x에다 4 대입하면 y 3 나와 안 나와? 네. 나오죠? 나오죠? 그래서 저 주황색 그래프는 여기 지나가. 무슨 얘기야? 빵꾸 뚫린 걸 때 외울 수 있어요. 빵꾸로. 그럼 또 색칠해야 돼. 자, 그래서 잘 봐. 똑같아. 일단 요점 지나가는 거는 확인됐지? 네. 얘들아. 그럼 지나가는데 기울기가 양수 2니까 이렇게 양수 방향. 다시 말하면 오른쪽 이 방향으로 그려질 거야. 네. 괜찮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주황색 다 살릴 수 있어? 다 그릴 수 있어? 아니요.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릴 수 있어. V자를 이상. 자, 그러면 x좌표가 4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디서부터 그릴 수 있어요? 여기 x좌표가 4인 이렇게. 이렇게 시작해서 어디요? 왼쪽은 못 그리죠. 왜? 왼쪽에 있는 이 점들은 4보다 x좌표가 작은 애들이니까 저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따라서 해가 아니라고. 4보다 다시 큰 말하면 그래프를 범위를. 그릴 수가 없다고.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오른쪽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오른쪽. 최종 결론 그래프가 내려왔다가 평평했다가 올라가. 쟤보다 더 복잡하죠. 그럼 여기에 더 절대값이 복잡해지는 것도 하나 있어요? 추가되면 더 복잡해져요. 저걸 뭘할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일단 오늘은 이거는 쉬운 거거든 사실. 못해. 수학 3에서 하는 쉬운 걸만 하기 때문에 하에 나온다 했잖아. 하에는 이거보다 이제 복잡한 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원리를 통한 간단한 것만 할 거야. 왜? 그것만 해도 충분해. 알았지?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이거를 보여준 이유는 일단 앞에서 얘기한 게 제일 중요한 건 꼭 명심하시고 별표 5개짜리 명심을 하시는데
2차 방정식 때 했던 절대값 포함한 방정식 풀이와 똑같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머릿속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는 상태에서 그래프 그리기를 해야 숙지가 잘 되죠. 아무래도 이거를 수학 파가지고 갑자기 하면 못 그려. 거의 기억이 안 나니까. 알겠죠? 쉬는 시간 끝나면 이거 빨리 그리는 것도 팁을 조금 이따가 내가 그리고 알려줄게. 근데 그게 일상생활에 쓰여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형적인 방안. 싫은 게 아니라 그 궁금해서. 난안 써. 수업할 때 때문에. 근데 저런 걸 토대로 여러 가지 저 수학과 관련된 원리들이 만들어지긴 하죠. 자, 쉬는 시간 전에 저쪽에다 그래도 그래프를 내가 간단하게 그냥 여기 다시 그려놨어. 이유가 있는데 네. 공식이라는 게 항상 대변마다 거의 대부분 존재하는데 이 그래프 그리는 것도 중에도 공식이 있어요. 그래프 그리는 방식에 대한 공식이 있어. 근데 그거를 오늘 알려줄 거야. 그런데 물론 이것도 수학 하에 나오는 건데 항상 근데 얘기하지만 결과만 외워서 푸는 건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냐? 왜? 시간 문제는 원리 모르면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일련의 과정, 아까 범위 나눠서 그래프 그리는 부분을 본인이 일어나라고 했다.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빨리 그리는 것만 안내해 주는 걸 외워서 풀면은 망한다. 내가 말한 거 안 치면 망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일단 놨는데 아까 그림 그린 게 여기다가 좌표들도 다 그냥 똑같이 써졌어. 근데 보니까 이게 그림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게 두 번 꺾여 있죠. 여기서 한 번 꺾이고 여기서 한 번 꺾였지. 나뭇가지 꺾여 있지. 근데 꺾여 있는 지점에 우리 아까 교점의 x좌표에 주목하자고 되게 강조를 많이 했지. 고등 과정에서. 1,4네요. 그래서 똑같이 한번 의미부여를 좀 해보면 꺾여 있는 부분에 x좌표가 1하고 4인데 그 1하고 4가 공교롭게도 뭐랑 같느냐? 0이 우리 되는 범위 나누기 할 때 절대값 안을 0 받는 숫자랑 1하고 4였지. 네. 아까 그거랑 완전 같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거 하나가 규칙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만 더 보여주고 정리해서 공식도 하나 알려주고 넘어갈게. 알았지? 그래서 뒷시간 얘기는 그래프 그린 얘기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2차 함수 얘기는 오늘 하지도 않았죠? 그건 다음 주에 할 거야. 자, 봐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처음에 내가 간단한 거 그려준 거 이것도 그렸잖아. y는. 이것도 아까 한번 그려봤지. 처음에. 이거 어떻게 그렸어? 니네 노트에 있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그냥 아까 지워서 다시 한번 그리고 있는데 아까 그림이 결국은 이렇게 그렸어. y는 마이너스 x 그렸는데 여기만 그렸고 y는 x 그렸는데 여기만 그렸어. 아까 처음 그린 게 이거예요. 자, 근데 얘도 봐봐. 꺾여 있는 부분이 이번엔 어디니? 성분대죠. 아까 x 좌표가 뭐랑 같다 했어?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숫자랑 똑같다 했지. 0이네요. 얘도 절대값 안 0 만드는 거 뭐예요? 0이네요. 0이지. 그거랑 어때? 네. 똑같지. 뭔가 규칙이 공식이 조금씩 보인단 말이야. 이거 하나 더 생각해볼까? 얘는 절대값 기호가 두 개지.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할수있까 절대값 기호가 두 개인데 꺾여 있는 부분이 몇 군데 꺾였어? 두 번 꺾였지. 절대값 하나지 기호. 몇 번 꺾였어요? 한 번 꺾였어. 그것도 개면 규칙이야. 세 이것도 군데. 공식. 일단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그려보면 명확하게 이제 있을 거야. 자, 두 개짜리만 하면 좀 그러니 세 개짜리까지만 한번 과감하게 도전 한번 해보자. 이건 좀 빨리 할 거야 이제. 자, 뭐냐면 요거 한번 해볼게. 절대값 3개짜리 도전. 자, 그럼 한번 추정해 볼래? 우리 두 개밖에 안 하긴 했지만 몇 번 꺾일까요? 3번. 3번, 그치? 그것도 꺾이는 지점의 x좌표가 뭘까요? 136. 아. 그게 규칙이야. 어렵냐? 오. 5, 그래 5 나오지. 근데 이것만 이거 되게 쉽네. 저거 외우면 되겠네. 그러면 안 돼.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에이, 당연히 그럴 수 없으면 있죠. 못 하는 거야. 못 알았지? 그리는데 어떻게 자, 그려요? 일단 뭐 Y 수학상 하는 좌표를 마당에 아니. 이거라도 알고 넘어가면 그나마 좋긴 한데 완벽하게 해 최대한. 그리고 까먹으세요. 알았지? 자, 까먹어요. 똑같이 범위 나누기 하자. 범위는 어떻게 나눠야 돼요? 136. 절대가 많은 연관을 일단 1, 중간 3, 6. 그럼 합리적인 추정은 x좌표가 1일 때, 3일 때, 6일 때 꺾일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범위 나누기에서 우리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다음 첫 번째 1, 3, 6 기준으로 이번에 전체 숫자가 하나, 둘, 셋, 4개로 쪼개지는 거야. 땅이. 방정식 때랑 똑같아요. 물론 절대값 3개짜리 방정식은 거의 안 해봤다. 하지만 원리는 똑같다. 공식을 몰라도 원리는 알아야 된다 얘들아. 자, 두 번째 x가 자 1하고 3 사이일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3하고 6 자, 사이일 3하고 때 6 사이일 때 6보다 클 때 그렇죠. 오, 잘하는데?
이번엔 4개야. 그럼 그래프도 4개야. 하나씩 추가된 거야. 자, 그래서 범위 나누기를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원리는 앞에 거랑 똑같으니까 이거 그냥 10만 써줄게. 자, 1보다 작은 숫자 0을 대입하면은 0 대입하면 음수죠 전부 다. 그 몽땅과 마이너스 9를 달고 나와서 식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 만들어져요. 1하고 3, 4의 숫자 대입하면은 뭐 2 대입해보는 거죠. 2 대입하면은 양수지. 음수. 그래서 두 개만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마찬가지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8 나와.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는 그냥 10만 써줄게. 자, y는 x 플러스 2가 나오고 y는 3x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려야죠. 자, 첫 번째 거 점에서 펜색으로 그려볼게. 자, y절편 10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그려지지. 맞지? 자, 그래서 한 요쯤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그려볼게. 여기가 10이에요. 자, 근데 아까 우리 해봐서 알겠지만 꺾여 있을지언정 끊어져 있지 않고 연결은 돼 있었단 말이야.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보자. 어디서 꺾여? 저기서 1에서 한번 꺾일 거야. 1에서. 그럼 1을 한번 대입해봤어. 1 대입하면 7 나오죠. 1 대입하면. 맞죠? 자, 그래서 1을 한번 대입해봤더니 7이 나오더라. 뭐 비율 안 맞는 거 무시해라. 알았지? 자, 일단 이 그림은 그러면 어디까지 그리는 거야? 1보다 작은 동그라미에 색칠은 아직 안 1보다 작은 거면은 이렇게 그리고 7에서 빵꾸지. 왜? x좌표가 1인 건 돼? 안 돼? 안 되니까. 자, 1차 과정 끝. 두 번째 거 노란색으로 그릴 거야.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니까 y절편 8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 알겠는데 이 점 지나가는데 대입해 볼래요? 1,7 지나가나요? 1 대입하면 7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그러니까 y절편 8이면서 요 점을 지나가게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대충 그려. 자, 그러면 저 빵꾸를 두 번째 노란색이 메꿔주는 거 확인된대. 그럼 언제까지 그릴 수 있어요? 3까지만 그릴 수 있는 거지. 3까지만. 자, 그 3이 대충 한 여기 있다 생각해보자. 3 대입해봐. 뭐 나와요? 여기다가 3 대입해봐. 5 나오죠? 3,5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그려? 우리 1부터 3까지만 그리는 거야. 1부터 3까지만 이 그림을 그리는 거야. 따라서 노란색은 여기 메꿔주고 3 직전에서 빵꾸가 되는 거지. 3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한 10번 그리면 다 한다 이거 사실. 원리가 하는 게 똑같아. 순서가 다른 게 없어. 그걸 안 하니까 못하는 거야. 자, 세 번째 거 파란색. 자, y는 x 플러스 2야. y절편 2인 거 알고 기울기 1인 거 알아. 근데 여기 지나가나 한번 확인해. 3 대입해봐. 5 나와. 나오죠. 3,5 지나죠 그러면. 그럼 이거 지나가. 지나가는데 기울기 양수니까 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어디만 그릴 수 있어? 3부터 6까지. 그럼 6이 한 여기쯤이니까 지나. 그러면 6 직전까지 그려지는 거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는 여기 메꿀 수 있지 이제. 누가 메꿔? 파란색이 메꿀 수 있지. 3 들어가니까. 3 들어가니까. 쭉 그리는데 6 안 들어가. 6 안 들어가니까 빵꾸. 방식 똑같아. 자, 마지막 거. 빨간색. 3x 마이너스 10이야. 자, 이거 6 대입했을 때 y좌표 계산 안 했냐? 자, 파란색 그래프 6 대입하면 8 나옵니다. 6,8입니다. 이거네요. 자, 뭐 비율은 무시하고.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그래프가 6,8 지나니? 6 대입해봐. 8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또 지나가. 반복적인 거 아니겠어? 그 전 빵꾸를 그 다음 그래프가 메꾸는 구조야. 거의 대부분이네. 꺾여 있을지언정 끊어져 있지는. 자, 그래서 6,8을 지나는 빨간색 그래프가 완성이 되고 기울기는 양수로 가파르니까 한 요런 느낌으로 그려본 거지. 오른쪽 위로 향한. 자, 그러면 저 파란색에서 나타난 빵꾸를 이제 누가 메꿔요? 빨간색이 6부터 시작인 거지. 6부터 시작인 거지. 그러니까 6부터 쭉 보면 끝이야. 자,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됐어요? 3번 꺾였어요. 자, 내 규칙도 찾아보자. 3번 꺾였어요. 왜 4번 꺾였을까? 절대값이 3개라서. 어디서 꺾였어요? x좌표가 1일 때, 3일 때, 6일 때. 136이 누구랑 같아? 절대값안을 0 받는 숫자랑 똑같지. 자, 규칙 찾았어요. 여기. 그럼 앞으로 이제 이직거리를 할까 안 할까? 안 할라고. 그래서 공식이 이제 나와. 자, 쉽네.
안 쉬워요. 공식만 외우자. 이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공식화할게요. 절대값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랑 짝수개일 때 나눠서 그릴 수 있어. 자, 이거 11이 아니라 절대값 기분.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우리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는 그랬지만 한 개짜리가 이거지, 세 개짜리가 이거지. 그렇지? 그럼 그림이 어떤 형태야? 얘는 대수 그리면 내려갔다가 한 번 꺾이고, 네 두 번 번. 꺾이고, 세 번 꺾여서 이렇게 되잖아. 그럼 굳이 되게 유치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 절대값 홀수인 그래프 요거랑 요거다. 한 개, 세 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손을 여기다 탁 댔다가 한번 생각해 봐. 손이 아플 거야, 안 아플 거야? 뾰족하니까 좀 아프지 않겠니? 유치하게 공식 하나 만들어 보자면, 손으로 갖다 대면 아파. 아파 공식. 아프죠? 아파 공식까지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가운데가 이게 뾰족하니까 좀 아프겠죠? 아니요. 그래서 홀수일 때는 그래프가 여기. 가운데라고 하지 말고 가운데 즈음에 있는 그래프의 구조가 뾰족한 거죠. 그래서 뾰족 그래프가 맞아요. 이런 단어는 없어 그리고. 부끄러워.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의 개수가 짝수개인 건 얘밖에 안 그렸어. 근데 그림이 어떻게 뭉툭 생겼어?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얘는 가운데 손을 대면은 아파? 평평하지? 아플 리가 없죠. 아플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얘는 평평한 그래프. 안 아파 그래프. 재미없다 이름. 재밌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꺾이는 개수가 절대값의 개수와 같다라는 거 규칙 알았지? 절대값이 꺾인 개수가 우리 꺾인 지점의 x좌표가 절대값 안을 0 받는 숫자랑 똑같다라는 것도 알았어.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만약에 y는 절대값 x라고 써 있으면 x 말고 이걸로 하면 돼. 얘는 절대값의 개수가 몇 개예요? 홀수개죠. 그럼 뾰족하네. 유치하게 공부하자니까 이게 규칙이었는데. 근데 어디에서 꺾인다 했어?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숫자 기준으로 꺾인다 했지. 이 x-a를 0 만드는 x값은 누구예요? a 대입하면 0 되죠? 자, 따라서 일단 몇 번 꺾여? 절대값에 대해서 한 개니까 한 번 꺾여. 한 번 꺾여. 끝. 그 다음에 x좌표가 누구라고?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숫자 a라고. 이게 끝이에요. 계십죠? 계십죠? 자, 계십죠? 자, 짝수개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y는 두 개지. 짝수개는. 그럼 평평해. 안 아파. 그 다음에 자, 이건 물론 a보다 b가 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절대값 안을 0 받는 숫자가 a랑 b지. 두 번 꺾이는 거 알겠어요? 두 개니까. 두 개니까. 그럼 두 번 꺾이는데 두 번 꺾이면 가운데가 자,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여서 여긴 손바닥 때문에 평평해. 안 아파. 꺾이는 개수는 절대값의 개수랑 같다고 하셨고, 절대값을 꺾이는 지점의 x좌표는 무조건 뭐랑 같다?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숫자랑 똑같다. 자, a가 b보다 작아요. 써놨어요. 그래서 작은 쪽에 a, 큰 쪽에 b라고 써주고 그래프 기본 완성. 쉽지? 안 어려워. 결과만 보면 안 어려워. 근데 이거를 그리는 과정은 알아야 된다. 연습 꼭 해야 돼. 내가 목 아프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 3개짜리 그렸잖아. 4개짜리를 공식으로 해볼까요? 도전. 빠르게 하자. 여기요. 빨리 그려보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공식에 따르면 절대값 4개지. 0, 1, 4, 5. 4번 꺾이겠지. 그 짝수개니까 0, 1, 4, 가운데가 5 평평해. 맞네. 안 아파. 어디서 꺾여?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숫자 0, 1, 4, 5에서 총 몇 번 꺾여? 4번 꺾여.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내려오다가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는데 여기가 평평하고 세 번째 꺾이고 네 번째 꺾이면 어디서 그러면 하다가 이렇게 둥그러질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둥그러지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이차함수 모형처럼. 너무 많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많으니까 그런 둥그런 것처럼 보이겠죠. 아, 그 각이 있는 건데. 그렇지. 너무 작아서 둥그런 것처럼 보이고 뭐 이런 사람 가능하죠. 그런 게 할 일은 거의 없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네. 그러니까 이게 무수히 많이 꺾이면 곡선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런 상 맞아. 그 말은
얘 그거잖아. 좋은 오른쪽이 이게 선 굽으면 이거 곡선처럼 보이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랑 똑같잖아. 그건 이거 선 많이 뭐죠? 보면 여기 이게 곡선처럼 보이잖아. 아 그 코원리잖아. 이거랑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말은 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았어. 자, 이것도 과한 거야 사실. 이렇게까지 나오지도 않아. 근데 규칙이 이렇다라는 것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고. 자, 그럼 꺾이는 건 4번 꺾이는데 어디서 꺾인다? 절대값 맞을 0 받는 숫자인 0, 1, 4, 5에서 꺾인다. 이것까지 확인하면 끝나. 그러면 이렇게만 해서 다 풀리면 참 좋겠는데 안 여기서 풀리잖아. 세세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뭐를 물어보냐면 다 하진 않을게.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야 여기에 y좌표 찾아봐. 이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할래? 몰라요. 그렇지. 간단해. 이 그래프가 이거잖아. 4랑 5 사이. 아니 이 점에 y좌표 찾아봐. 마이너스 4? 아니 이 점에 x좌표가 5 아니야? 네. 대입하면 되지. 아 네. 쉽게 생각해. 그래프야 얘들아. 니네 함수가 처음이 아니잖아. 네? 그래? 이 점에 x좌표가 5라고요. 네 5 대입해봐. 뭐 나와? 했어요. 5 대입해봐. 뭐야? 아, 저희- 5. 아 3부터 대입하라는 거구나. 아니 x에다 5를 대입하라고. 네네. 자, 5 나와. 5, 4, 1 빵이잖아. 더하면 10이지. 10이야. 기쉽네요. x에다 5 대입하라니까 여기에다가. 2Z 자, 그럼 하나 더. 여기는 어떻게 찾냐? 이 점에 y좌표 어떻게 찾냐? 1 대입하면 돼. 3, 4, 1. 일로 와봐. 3, 4, 1. 3, 4, 1이 뭐야? 다 더하면. 1 넣으면은 0, 3, 4, 1? 마이너스 3, 뭐지? 마이너스 3대 절대값이죠. 그럼 8이죠? 네. 8이야. 그래서 이 정도 찾는 건 쉽지. 그냥 대입하면 돼. 써봐. 이해됐니? 자, 그러면 결과만 외우면 틀리는 찐따들이 못 푸는 거 하나만 얘기하고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잘 들어라. 이 부분을 포함하는 이 1차 함수 10을 구하래. 이거 어떻게 하냐? 잘 들어. 이 부분을 지나가는 1차 함수 10을 구하래. 어떻게 하냐? 그거는 원리를 모르고 x가 보통 4보다 이게 크거나 작고 그래, 5보다 맞아요, 작을 맞아요. 때를 그러세요. 자, 달라요 보세요. 달라. 이 하면- 연두색 부분은 4하고 5 사이에 그려진 그래프지.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까 해봐서 알겠지만 원칙적인 풀이를 해보면 1차 함수식이 1개, 2개, 3개, 4개, 5개가 0 5개가 플러스 있어요. 1이죠. 그 중에 네 번째 거 구해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녀석의 범위는 x좌표가 4랑 5 사이에 그려진 녀석이란 말이야. 또 이해됐어요? 두 붙여야죠. 물론 범위상 구은 이렇게 되긴 해요. 하는데 그럼 이 부분의 심한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아까 10 찾을 때 어떻게 했어? 4. 절대값의 구호를 따져서 10을 하나씩 만들어냈잖아. 네. 그러면 이 식의 출처는 4부터 5까지 범위로 나타난 식이기 때문에 4와 5 사이의 숫자를 뭔가 하나 대입해서 구호를 따지지 않았을까? 네. 네. 그걸 또 하는 거야. 4하고 5 사이의 숫자 뭐 넣어? 4.5 넣어봐. 경계선에 있는 숫자 넣으라고 하지 않았잖아. 4.5 넣으면 양수지? 자 이거 지울게. 4.5, 4.5 3.5, 넣으면 0.5. 양수 얘만 음수지? 네. 그 식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2x 3x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x 자 y는 2x 마지막 것만 2x요. 그냥 마이너스 2x. 붙이면 되잖아. 그냥 2x요, 쌤. 마지막 것만 마이너스 붙이면 이렇게 돼. 자, 식은 어떻게 돼? 2x요. 2x. 자, 얼마지? 끝이냐 이게? 네. 상수항 날아가냐? 네. 그러네. 자, 여기도 y는 2x인 거야. 끝이야. 원리 알면 쉽게 풀 수 있죠. 알았지?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완전 성공이야. 그 이상 바라지도 않아. 알았지? 자, 그래서 일부러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알았죠? 앞으로 문제 풀다 보면 정말 많이 볼 게 또 절대값 포함한 방정식이고 옛날 교육 과정에는 가우스까지 나왔지만 그건 안 해. 방정식만 잘해도 성공이야. 그래서 요 정도 알면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근데 공식이라는 게 규칙이 있는 것도 맞는데 공식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어. 그건 무슨 얘기냐? 모든 절대값 그래프가 저걸로 풀릴 거야. 그러지 않아. 그래서 이 공식에 단점이 있어요. 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겠다. 4번인가? 자, 뭐냐? 4번 할게. 공식에 단점이 있어. 자, 모양 체크를 꼭 하자. 무슨 모양 체크냐면 여기 빨간색 쓴 식을 볼래? 잘 봐. 두 가지 체크해야 돼. 첫 번째, 세 가지구나. 첫 번째, 절대값 앞에 숫자가 붙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2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모든 식들을 보니까
절대값 앞에 숫자들이 다 1이에요. 그렇죠. 다 1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다 어때요? 다 1이죠. 절대값 앞에 숫자가 플러스 1이야. 하나라도 이렇지 않으면 공식 안 통해요. 두 번째 또 뭐 되냐면 절대값 사이에 더하기가 있어요. 무조건 더하기만 돼. 무조건 더하기만 돼. 그래서 모양 체크하자고 하는 게 이거야. 됐니? 지금 또 있어. 써있는 거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또 뭐 되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x 보세요. 절대값 안에 있는 x의 개수가 다 어때? 1이요. 다 1이야. 싹 다 1이야. 전부 다 1이야. 이 세 개를 체크해야 돼. 그 세 개를 이 세 개 만족하면 중에 아무거나 뭐라도 하나 안 된다. 그럼 이거 못해요. 뭐야? 굉장히 제약적이지. 근데 많이 나와. 많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쉬운 게? 그래서 모양 체크하자고 한 게 방금 말한 세 가지다. 뭐 체크해? 절대값 앞에 개수 1. 절대값 안에 있는 x 앞에 개수 1. 그 다음에 아, 절대값 길이의 부호도 플러스만 돼. 말로 했어. 알았지? 자, 요렇게까지 체크를 해가지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쓴 거 되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보자. 풀진 않아. 그냥 보여주기만 할게. 이거 공식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왜 안 되죠? 2요. 이게 1이면 되죠, 그냥? 네. 그래서 이거 하나 붙었다고 공식이 안 돼. 자, 그럼 만약에 니네가 좀 맞닥뜨렸다. 공식이 안 돼. 그럼 버릴 거야? 아니요, 어떻게 풀어야죠. 풀어야 돼? 원칙적으로 그래야지. 그렇죠. 법이 나는 게. 마이너스 절대값 1대 안에 1대에서 x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답을 작을 세 때 번째로 나눠서 풀어야 돼. 이거밖에 없어, 방법이. 알겠지? 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얘는 될까요? 네, 돼요. y 는이에요, 저거? 이건 될까요? 되죠? 애매하죠? 모양 체크하자고 했는데. 야, 여기에 절대값이 있으면 될까요? 되죠. 이건 되죠. 근데 네, 절대값을 지운 거야. 안 돼. 어. 이것도 안 돼. 그래서 얘도 무조건 원칙적으로만 해. 알았지? 자, 알고만 넘어가면 된다. 자, 마지막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 자, 마지막이에요. 자, 지금 말하는 건 얘네가 아직 선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증명을 못해. 아니, 그러면 진도 나오고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할 텐데, 지금 미리 한번 보여주는 건 똑같아. 너무 중요하고 많이 나오고, 여러 번 봐야 되기 때문이라는 걸 같이 언급을 좀 하고요. 자, 지금 말하는 건 증명이 안 돼서 빨리 그리는 방법 결과만 네 가지만 얘기해. 이거 끝내줄게. 근데, 외워야 돼. 결과는. 자, 그러면 이거 증명 언제 하느냐? 방학 때 진도 나가다가 이것에 해당하는 게 나오면 내가 증명 한번 해줄게. 정확하게 얘기한다. 2차 부등식이라는 단어를 해야지 이걸 알 수 있어. 근데 우리 2차 부등식 하려면 아직 좀 과정이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은 결과 4개만 한번 보여줄게. 자, 그래서 복잡하게도 아니고 그냥 식 하나로 보여주고 끝내. 자, 번호가 이게 아마 메모 3번일 거야. 자,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라는 제목은 똑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무나 많이 볼 거고 이거 외우라고 했죠? 이거보다 훨씬 이 공식 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훨씬 많이 나와. 3번이 2번도 절대값이었거든. 2번 네모보다 3번 네모가 훨씬 중요해. 이게 3번 맞나? 4번. 자, 모르겠다. 그냥 하자. 번호가 중요한 거 아니야. 자, 이게 어떻다고? 앞에서 외우자고 한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 이것도 언제까지? 수능 때까지 알아야 돼. 너무 중요한데 4개밖에 없어. 자, 그럼 빨리 하는 것만 알려줄게. 자, 형태가 그러면 4개라 그랬잖아. 4개가 뭐가 있냐면 어떤 함수가 있어요. 절대값 그래프라고 했지. 절대값의 위치에 주목하면 된다. 절대값의 위치가 총 4군데잖아. 첫 번째가 뭐냐면 식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두 번째는 야, 함수는 x 문자, y 문자 2개 쓰는 거 알죠? 네. 그 중에 x 문자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가 있어.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y 문자에는 안 씌우면 섭섭하죠. y 문자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 전체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둘 다. 둘 다인데 x 문자랑 y 문자에 둘 다 절대값 씌워져 있을 때 네 가지 형태인데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이 두 가지. 자, 빨리 그리는 거 이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 쉬워. 4개밖에 안 돼. 자, 식 전체 절대값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그릴까요? 어떻게 하냐면 식은 이걸로 할 거야. 자, 우리는 앞으로 자,
자 fx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우리 이차함수 하니까 이차함수 갖고 있잖아. 저거 그래프 그릴 수 있죠? 못 그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노트 정리 해보라고 했는데 안 써왔지. 주말까지 살짝 써와라. 알았죠? 난 이거 니네 다 어떻게 공부해왔다고 가정하고 설명할 거야. 알았냐? 모르는데 1을 넣어봐. 완전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일일이 체크를 못 해줘. 내가 일부러 숙제 미리 내준 거란다. 하나씩 그냥 다 대입해서 찾았는데. 자 원칙은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리는 거였다. 맞다, 자, 표준형. 근데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x절편을 찾아서 빠르게 하는 방법도 있어. 이거 x-1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x절편 찾아봐. x절편은 y 문자에다 0 대입하는 거였죠. 2를 대입해야 해요. 그럼 여기 대입했어. 그럼 0은 x-2니까 2차 방정식. 0 또는 2가 방정식의 해인 거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녀석을 fx라고 했을 때 그림을 그리게 되면 x절편이 0하고 2야. 2예요.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라고 공부했어. 아 뭘? 그래서 그림은 일단 이렇게 그려져. 지금 그린 게 나도 뭐야? 할수 있었어. fx 그린 거야. 이거 쉽다. 누구 그린 거야? y는 fx라는 2차 함수 그린 거야. 자 근데 식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무식게. fx 식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대. 그럼 어디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가? 잘 들어라. 식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식 전체에만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을 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들기 쉬워.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웅수인 거 지워. 자, 음수인 걸 지우는 게 아니고요. 증명은 나중에 해줄게.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 보니까 x축보다 위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도 있지만 x축 밑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도 있지. 요거. 요걸 어떻게 하냐면 데칼코마니. 어떻게? x축 말 잘 들어라. 지금 말하는 게 외우는 방식이다. x축 밑에 물감을 묻혀. 그 다음에 x축 기준으로 종이 접기를 해. 그럼 물감이 어떻게 돼? 원이 만들어. 이렇게 묻지. 이해됐니?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그리면 돼. 다시 그래서 그림이 x축 뭔데요? 밑에 있는 그림만 물감을 묻혀서 접었다가 펴. 이해됐어요? x축 밑에 있는 그래프만 물감을 묻혀서 접었다가 펴. 물감이 이렇게 묻을 거 아니야.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냅두면 돼. 그래서 그림이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위로 볼록 이렇게 올라가는 괴상한 그래프가 만들어져. 근데 절대가 그래프는 다 이래. 아까 그린 것도 이것도 괴상하잖아 사실. 이런 거 해봤냐? 그럼 많이 섞여있는 것 봤어요. 자체가 니네 처음 하는 거예요. 얘도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런 게 당연하고 흔하게 나와. 그래서 적응해. 내가 어려운 문제 많이 나올 거니까 이제 조금씩 적응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어려워서 못 해먹겠네, 안 해야지 이런 생각 자꾸 하면은 그냥 제 스스로 못하는 길이 되거든요. 힘들겠지만 참고 하라고 했어. 언제부터 했어? 복수수 할 때부터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는 증명을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고요. 이게 두 번째 x 문제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네. 그럼 이건 식이 내가 준비한 예제로는 식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x 문제에만 절대값이야. 그럼 x 두 군데 있지. 알수 있어. 그럼 x에만 절대값을 이렇게 쓰면 돼. 여기도 있지. x에만 절대값 이렇게 쓰면 돼. 됐어요? 자, 공식은 모름지기 모양만 맞아떨어지면 팍팍 적용하는 거예요. 자, 지금 원래 식에다가 x 문제에만 절대값 씌웠어요. 그럼 무슨 형태인 거죠? 원래 fx가 있었는데 x 문자에만 이렇게 표시한 거네. 이 형태야. 이 공식. 얘도 잘 나온다. 그럼 이거 빨리 그리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네 개의 공식의 공통점은 다 데칼코마니가 나온다. 얘는 x축 밑에 거 데칼코마니 했죠. 이번엔 어떻게 데칼코마니 하냐면 네 개의 공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사전 작업은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않았던 원래 2차 함수의 그림을 그려요. 그건 아까 우리 그려봤죠. x축하고 어디서 만난다고 했어? 0하고 2에서 만난다고 아까 얘기했지? 맞냐?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잖아. 이건 지우는 게 있어요? 아니. 이것도 아니야. 방금 내가 뭐라 했어? 절대값이 없는 원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절대값 없는 그래프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2차 함수라는 거야. 네. 그거를 먼저 그려. 모든 4개의 공식의 공통점이 이거야. 절대값을 지워버리고 그 함수를 그려. 1차 함수건 2차 함수. 그렸어. 그 다음에 식이 이랬잖아. 데칼코마니를 어떻게 하냐면 x 문자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건
y축 데칼코마니. 무슨 얘기냐? y축 기준으로 접었다 피는데 어떻게 접었다 피냐면 일사분면 아니 y축 오른쪽 미안하다 뭐 단어를 안 썼다 아니 y축 오른쪽 그래프를 데칼코마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y축 오른쪽이면 여기잖아 여기. 그럼 이쪽 부분의 그래프에만 물감을 이렇게 붙이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y축 데칼코마니다. 그럼 접었다 피는 거지. 그럼 접었다 피면 물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사과 모양처럼 되죠? 맞죠? 자, 그러면 합리적인 추정도 가능하다. 자, 여기 좌표 뭐겠냐? -2. 그렇지. 두 칸이니까 반대로 두 칸이면 마이너스 2지.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과 모형처럼 생긴 이게 X축이래. X 문자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을 때 그리는 빠른 방법. 알겠어요? 자, 그래서 X 문자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을 때.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건 빨리 할게. 자, 세 번째 거 뭐라고 적혀 있어? Y 문자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을 때. Y 문자.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절대값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맞니? 자, 그럼 그림을 뭐를 그리냐면 시작은 뭐부터 그리라고 했지? 절대값이 없는 함수를 그려라. 이차함수. 2차 함수니까 세 번째 그리는 거잖아.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2고 여기가 0. 맞니? 네. 그럼 2번에 자, 추정해보자. x 문자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건 y축 데칼코마니 하잖아. 그러면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건 누구축 데칼코마니까 x축 데칼코마니. 반대로 돼. y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건 x축 데칼코마니. 자, 써줄게요. 어디 갔어? 요거구나. 얘를 어떻게 한다고? x축 데칼코마니인데 어디를 데칼코마니 하냐면 X축에서 오른쪽. 윗부분을 데칼코마니. 자, 그럼 x축 윗부분을 데칼코마니 할 거면 물감을 시험 붙여. 그 다음에 접었다가 피는 거야. 접었다가 폈어요. 물감 어떻게 묶겠어요? 이렇게 묶겠죠. 요상한 그래프가 또 만들어졌지? 다 이해. 자, 그래서 이게 y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는 그래프 빨리 그리는 방법. 누누이 얘기하지만 증명은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하는 다음에 해줘. 자, 네 번째 거 뭐라고 적혀있지? x 문자, y 문자 모두 다 절대값이래. 자, 일단 식을 봅시다. 얘는 X. 자, 여기 어디 절대값이 있는 거예요? x 문자, y 문자의 몽땅 다 절대값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X, Y 다 데칼. 얘는 얘랑 얘가 퓨전된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x축, y축 데칼코마니를 전부 다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사분면 그래프를 x축, y축 데칼코마니를 해. 자, 무슨 얘기냐? 일단 시작은 뭐부터 할까요? 이차함수. 처음에 뭐부터 하나요, 선생님이? 이차함수. 원함수, 원래 함수를 그리라고 했죠? 자, 또 그릴게요. 아우, 지겨워. 자, 이렇게 되죠. 뭐를 데칼코마니 하래요? 일사분면 그래프만 데칼코마니 하래요. 물감을 어디다가 묻히느냐? 일사분면에만 물감을 묻히는 거야. 일사분면. 자, 일사분면에만 그림을 그리면 여기 일사분면, 여기 그래프 여기 그려져 있지. 일사분면. 그럼 여기만 물감을 이렇게 묻혀.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 얘를 x축, y축 데칼코마니를. 무슨 얘기냐? 아무거나 먼저 해도 돼. x축 먼저 해볼까? 이걸 x축 기준으로 접었다 펴봐. 아래로. 그러면 이렇게 묶겠지. 네. 그 다음에 물감 묻어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y축 데칼코마니를 해봐. 그럼 반대쪽에 이렇게 묶겠지. 자, 또 추정. 여기 절대는 마이너스 2. 여기 두 칸이죠. 그럼 반대로 두 칸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다 그릴 수 있어. 알겠죠? 수능 볼 때, 모의고사 풀 때, 어려운 거 풀 때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와.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절대값 나오면 오늘 얘기한 걸로 거의 대부분 풀린다. 물론 안 맞는 건 어떻게 한다고? 원칙적인 그림을 그려야 돼. 어떻게? 범위 단위를 통해서.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느꼈죠? 자, 그러면 신기한 거 하나만 보여줄게요.
야 그럼 해봤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하는 게 다 어려워 얘들아. 다음 시간에 근데 이게 나와요 여기에? 예? 바이블에 나와요? 절대값 그래프는 안 나온다니까. 미리 사전 작업 한번 하는 거야. 좋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릴까요? 몰라요. 이거 공식 써서 빨리 그릴 수 있을까? 이거는 공식을 네 가지 중에 하나에 이거 두 개 지워버렸네. 아 어디 갔어? 이거는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있죠. 없는 거 같지만 있어요. 야, 뭐 공부했어? 식 전체 절대값. 야, 아니지. 여기 절대값 다 안 씌워져 있잖아. 아니지. 첫 번째 거 패스. 두 번째 거 뭐였어? x 문자에만 절대값. 근데 x 문자 전체 있지 않고 얘만 있잖아. 그럼 아니잖아. 아니지. 세 번째, y 문자에만 절대값 씌워져 있는데 y 문자엔 절대값 있지도 않지. 아니지. 아니네. 아니. 네 번째 건 뭐였어? x, y 문자에 다 절대값인데 당연히 아니지. 그럼 안 되잖아요. 라고 보이는 게 일단 일반적인 상황인데 여러분 이게 이래서 수학이라는 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단 말이에요. 잘 봐봐. 안 보여요. 이네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공부했을 때 노트 정리하다가 이런 거 한번 본 적 있지 않나요? 아니요. 이거랑 같아요 해본 적 있어? 아 당연히 같죠. 당연하죠. 이거 좀 알아놓으라고 내가 얘기했었지. 너무 쉬운 그러면 여기에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 거야 사실은. 하고 x제곱이 누구랑 같아? 절대값 x제곱하고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에다가 이걸 써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단순하지 않지? 그냥 공식 막 쓰게끔 쉽게 안 주고 겁나 쉽네. 일단 최소한 개념은 적용하게끔 푼단 말이야. 이거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이거? 자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 반가운 게 뭐야? x 문자에만 절대값 씌운 거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자 따라서 공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자 x에만 절대값 씌운 거 요거였어요. y축 데칼코마니. 그러면 일단 시작은 뭐부터 하라 했지? 원래 함수를 먼저 그리세요 라고 했어. 자 원래 함수 그림 2차 함수인데 그려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거 볼록이죠. 자 원래 함수는 이거 그리는 거지. 이거 절대값 없는 거 절대값 없는 거. 자 똑같이 x절편 찾아서 풀어보자. 이거 묶으면 자 마이너스 x로 묶으면 이렇게 되네. 그럼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0 또는 2 나오는 거 확인됐냐? 뭐야 방금 말한 게 앞에 좀 봐. 0 또는 네, 2. 0 또는 2. X 좌표. 자 0 또는 2. 위로 볼록이죠? 네. 그러면 그림 어떻게 그려? 그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지. 네. 됐니? 네. 집에서 노트 정리 똑바로 하고 열심히 해와야 된다. 알았나? 진짜 중요하다. 자, 그럼 물감 어디다가 붙여야 된다 했어? X축. 아까 말한 게 y축 오른쪽 데칼코마니라 했잖아. Y축. y축 오른쪽. 그럼 y축 오른쪽 그래프에 물감을 묻히는 거야. 그 다음에 저것다 맞춰요. 그럼 아까 그 사과문하고 하트네요, 반대로 하트. 생긴다. 이해됐어요? 이 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두 칸이니까 마이너스 반대로 2. 두 칸이랑 마이너스. 확인했지?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쓰게끔 안 된다니까. 자 마지막. 노트 정리 해놓은 상태니까 이거 그냥 지울 거다. 네. 신기한 거 하나 보여준다 했잖아. 신기할지 안 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 그릴 수 있을까요? 네. 처음 볼 거야. 그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4개 중에 뭘까요? 두 번째 거. 공식 4개 중에. 얘는 x 문자랑 y 문자에 몽땅 다 절대값 씌워질지. 네. 그러면 네 번째 거. 까비. 네 번째가 뭐야? 절대값 y.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어떻게 빨리 그린다 했어? 1사분면 쪽만 물감 묻혀서 x축, y축, 데칼코마니라는 거지. 근데 제일 처음에 뭐 하라 했어?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라. 네. 절대가 없는 식은 이거죠. 설마 이걸 보고 1차 방정식이요 라고 하면 안 되죠. y는 하고 고치면 1차 함수죠. 네. 그림 그릴 수 있죠 이거는. 자 그려봐. 어떻게 돼? y절편 1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네. 자 지금 그린 거 뭐니? 절대값 안 씌운 거 그린 거야. 맞나? 네. 자 그럼 어디에만 데칼코마니를 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지요? Y쪽. 1사분면에만 물감을 묻혀서 x축, y축 데칼코마니를 해라. 다이아몬드네요.
자, 그러면 이거 x축 기준으로 접어. 그러면 이렇게 묶겠지. 그 다음에 y축 기준으로 또 접어. 그러면 이렇게 묶겠지. 좌표 좀 추정해보자. 아까 x절편, y절편 다 1이었어. 그럼 여기랑 좌표 마이너스 뭐가 1 될까요? 마이너스 1 그렇죠. 반대로 내렸으니까 한 칸 반대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한 칸 반대로 왔으니까 여기도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되겠지. 네.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럼 신기하다고 한 건 이 도형은 이게 뭘까요? 말은 뭐요? 정사각형이에요. 그림을 찢어가지고 있었는데 왜 정사각형이냐? 다 같잖아요. 여기 45도예요. 왜요? 직각 이등변. 1, 1, 1. 길이 같잖아. 아, 다 45도예요. 45, 45, 45, 45. 그래서 정사각형. 그리고 내 녹색 변의 길이가 같은 이유는 데칼코마니 했잖아. 아, 데칼코마니 했으면 길이 당연히 뒷변 같지. 더 같죠. 겨우네. 그래서 이 식은 뭐다? 정사각형을 나타내는 그래프. 신기한 거라는 게 이거 하나야. 됐어요? 오케이. 자, 노트 정리 열심히 하고 주말 잘 보내고 가자. 네. 네.